생수값 아끼려고 수돗물 먹는 중입니다. 라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세 지방 사는 독거남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생수 사 먹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 물을 먹거나 정수기가 없으면 수돗물을 먹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 수돗물 먹는다니까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걸 사 먹으려니까 한 1,000원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배달비도 들 것 같고 마트에서 사는 것도 좀 여러모로 시간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수돗물을 먹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평소 스타일이 어떠시냐면은 월급이 세후 450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연애는 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 계획도 없습니다. 네, 요건 조금 아쉽네요. 집은 이제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억 6천 정도 하는데 대출이 없고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을 하나 받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약금 걸어 놓고 열심히 돈을 또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약금 10% 정도 걸었으니까 6억이면은 어쨌든 5억 6천이 필요한데 대출도 받겠지만 그래도 돈을 좀 아껴가지고 좀 미래를 좀 도모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 아침은 같은 단지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먹고요. 점심은 분식집 같은 데서 6, 7천 원 정도. 이게 요즘에 김밥 천국도 이 정도 비싸더라고. 맞죠? 더 비싸졌나? 그래서 요즘에 진짜 분식도 싸지 않습니다. 저녁은 굶습니다. 옷은 거의 안 사고요. 손상돼서 못 입을 경우에만 구매합니다. 지금도 떨어진 티셔츠를 입고 글 쓰는 중입니다. 이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요. 경조사도 거의 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한 달에 소비 자금이 한 100만 원인데 보통 50만 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하거나 가끔은 골드바를 구입합니다만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 구입 자금에 최대한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튼 돈 아끼려고 수돗물 먹는 거 이상해 보이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렸더니 그 커뮤니티에서 막 여러 막 의견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반응은 어땠을까요? 생수 먹어라. 다들 여기에 좀 많이들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시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생수 먹어라. 왜 수돗물 먹냐? 그러면서 이제 뭐 반응이 다양했는데 이거 내가 오늘 고민하던 건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 그리고 뭐 건강은 뭐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제발 컨셉이길 바래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 진짜 집 살라고 태어난 사람 같네. 부익남 입에서 최초로 돈을 쓰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이걸 왜 골랐냐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 어그로성 사연을 고른 거죠? 이게 가짜 사연을 고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고민거리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건강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고른 겁니다.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돈 아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약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학도기 때문에 수돗물이 왜 나쁜데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골랐습니다. 저는 이제 토목과였기 때문에 저는 정수장을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요. 여긴 당연히 좀 일부 환경도 또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수장 그리고 어떤 정수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왜 수돗물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보거나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정수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생수보다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생수만큼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생수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수라는 게 자체가 거대한 필터예요. 거대한 필터를 아주 더러운 강물이 쭉쭉쭉쭉 그 필터링이 거쳐지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깨끗하다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관을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저는 뭐 생수보다 나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수돗물에 안에 있는 뭐 미네랄이나 이런 수질을 검사를 해봤더니 웬만한 것들보다 다 괜찮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수돗물과 그냥 일반 어떤 정수기 물이나 뭐 생수의 차이점이라면은 요거죠. 염소의 차이입니다. 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수장부터 집까지 보내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죠. 물 입장에서는 대단히 먼 길을 갑니다. 가는 동안 혹시나 오염이 되거나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세균 증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세균을 죽일 목적으로 염소라는 거를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혹시나 뭔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고 음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딱히 뭔가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를 생수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수돗물을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 염소처럼 뭔가 그 물이 계속 가둬져 있으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세균을 번식 억제하려고 수돗물을 쓰라고 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수돗물은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다. 이 수돗물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 이쪽을 먹으면 뭔가 그냥 막 건강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좀 깨셨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뭐 생수에 너무 익숙해진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뭐 수돗물을 먹으면은 뭔가 좀 미개한 것 같고 뭔가 나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뭐 언제부터 마셨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요즘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말고 그냥 목마르면은 물 먹었어요. 물 먹고 그리고 나서 또 뛰러 가고 물배 채우고 막 뛰고 막 그런 일들 많았단 말이죠. 이렇게 큰 사람들을 치고 뭐 지금 뭐 쓰러진 애들 있어? 없잖아요. 다들 그냥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있는데 어릴 때는 잘 먹어놓고 어른이 되니까 갑자기 무슨 수돗물을 막 나쁜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생수를 판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94년 3월 16일부터 이제 생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막아놨어.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인가 아마 받아가지고 생수 팔아라 해서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은 지는 한 2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낙동강에서 뭐 페놀인가 막 유출되고 수돗물이 막 뭐 오염돼서 막 어떻게 되고 막 녹물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요 시절에 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 좋아졌죠. 수돗물 먹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의견들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생수로 가면서 이제는 정수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80년대 세대랑 90년 이후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확실히 다른 게 90년대생들은 거의 생수와 정수기의 시절을 보낸 분들이고 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수돗물 먹던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그 한국인이어도 누구는 수돗물을 대단히 싫어하고 누구는 수돗물?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못 먹는 물이라는 거는 편견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돗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항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라면에 생수 넣냐 수돗물 넣냐 이거 여러분들 뭘 선택하십니까? 이거 되게 그 풀리지 않는 난제 같은 거고 이게 양측이 서로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투표를 했는데 수돗물 넣는 사람이 70% 생수 넣는 사람들이 30%다. 그러면서 충격이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돗물 넣거든요. 뭔 라면을 끓이는데 생수를 넣어. 라는 생각을 갖는 80년대생. 그리고 이제 뭐 90년대나 200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수돗물을 라면에 넣어? 뭐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수장은요. 깨끗한 거 인정. 우리나라가 뭐 5스타도 받고 뭐 세계에 한 7, 8위 정도 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정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관이 녹슬었잖아요. 관이 녹슬어가지고 오면서 막 다 막 썩은 물이 된다던데요. 그래가지고 또 아파트도 낡아가지고 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완전 더러운 물이 돼가지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게 뭐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한 50년 됐으니까. 근데 신도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신도시 사는 분들은 수돗물 걱정을 그러면 왜 하냐고. 정수장에서도 깨끗한 물 와가지고 완전히 깔끔한 배관을 통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지역에서 수돗물을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강 과장님께서 또 댓글을 또 친히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또 좋아요를 눌렀는데 강 과장님께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그 자취에 대해서는 또 자취의 신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물사랑 누리집 뭐 요 얘기도 해주시고 브리타를 추천. 그래서 전 브리타는 몰랐어요. 브리타가 뭐지? 근데 사람들이 다 브리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타를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타가 이거더라고요. 그냥 물통인데 정수기 필터가 달린 물통. 그래서 여기다 물을 채우면은 여기서 이제 쫄쫄쫄쫄쫄쫄 물이 쌓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필터가 되면서 정수된 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뭐 빅 사이즈도 있고 스몰 사이즈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정 안 되시면 요걸 사면 된다. 근데 여기 또 필터 값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천 원, 몇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 받고 수돗물 먹어라.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찜찜하니까 생수를 먹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그냥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생수를 먹는 것 뿐인 거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수돗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주제로 갔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수돗물 마신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수돗물 마시는 거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 태반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연을 보면서 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목적 잃은 저축은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분이 지금 저축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방향의 저축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세후 450이에요. 450이면은 대단히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후 450은 높은 편이기는 해요. 혼자 버는데. 근데 연애도 안 하고 있고 결혼 계획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조금 고립된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 식사는 또 아침은 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드시고, 점심은 그냥 분식에서 때우시고, 저녁은 굶는다. 옷도 안 산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완전 철저한 어떤 그런 수도승의 삶처럼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절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이라는 거는 이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수단으로서의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모아야 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자체가 나의 그냥 희망이자 목표가 됩니다. 꼬린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스크루지, 자린고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왜 모으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수돗물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수돗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이거죠. 내가 돈을 왜 모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수돗물을 드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행복해요. 이런 걸로 가시면은 앞으로 인생이 좋게 풀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거는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 70% 저축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 많은데 다 됩니다. 70% 저축 못하지 않아요. 나머지 30%로 쓰면 돼요. 근데 이 30%로 쓰면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게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되네? 라는 느낌이 받게 돼요. 아무리 내가 30%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더라도 진짜 거지 같네. 막 이런 느낌 막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애교고 80% 정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20%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거지처럼이라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처럼이 빠져. 나는 거지인가? 나는 거지인가라는 느낌 정도로 받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거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 그러니까 70%만 해도 진짜 거지 같다. 이런 느낌에서 80%면 내가 거지 같긴 하다. 거지 맞는 것 같기도 해. 막 1,000원짜리 빵을 고민해. 이런 거죠. 1,000원짜리 빵 먹어야 되나?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약과입니다. 90% 정도 저축하잖아요. 저도 90%도 저축했었으니까. 혼자 미혼일 때. 그때는 누가 봐도 거지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봐도 야, 너 거지네? 라고 할 정도로 못 써요. 이거 80%대는 나의 그냥 혼자만의 고민이지 90%면 확실해. 너는 거지라고 누가 봐도 말해줘. 야, 너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에? 왜요? 야, 너 옷 좀 사. 옷에 구멍 났다. 네? 그래요. 양말에 구멍 난 게 아니고 옷에 구멍 나. 그 정도로 거지예요. 그냥 누가 봐도 거지야. 90% 저축하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95%도 조금 저축을 해봤는데 이게 못 버팁니다. 요 정도 가면요 이제 멘탈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안 먹고 뭔가 그 옷은 당연히 안 사고요. 그냥 물 먹고 그냥 이렇게 쌀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막 이런 거죠. 밥 주면 먹고 밥 주면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냥 뭔가 그냥 그런 삶? 그러면 이게 사람이 멘탈이 좀 나가거든요. 확실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참 좋아가지고 이 문제가 보통 많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거의 대부분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살다 보면서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냥 누가 기분 나쁘면은 뭐 선물을 막 좋은 걸 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나에게 선물도 사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딱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뭐냐면 이 때가 있는 거죠. 그냥 그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다시 과거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는 주셨지만 결혼하고 연애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 주변에 요즘 많거든요. 근데 미혼인 분들은 결혼 연애를 절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모으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결혼 사치 연애는 사치야 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결혼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는 돈 벌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거 생각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6억짜리 집을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거주하러 들어간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것도 결국에 이 6억짜리 집에 들어가서 딱 실거주를 하면서 모든 게 다 나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고 어떤 행복이 이 미래의 행복은 이 6억짜리 집에 있어라고 상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사실 그 집이라는 거는 집에 뭐 사는 거 좋죠. 근데 그게 누구랑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보금자리인데 그 보금자리를 꼭 나 혼자 써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너무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만 부모님과 드시고 이런 정도라면은 그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거의 지금 점심도 분식으로 때우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녁도 안 드시고 그러면 거의 지금 혼자만의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약간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저도 저축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우울감 같은 게 막 들거든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이상한 판단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라면 야, 너 아침 먹으러 또 왔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서 와. 어서 와. 들어와서 밥 먹어. 라는 부모님이 좋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그런 가족이라면 차라리 그냥 지금 집을 전세 주시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과 저녁을 같이 먹으시면서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집도 뭐 부모님과 뭐 같이 가시든지 뭐가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전세를 주시고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뭔가 다른 인연을 찾을 때까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왜 또 왔어? 오지 말라니까 라는 분위기라면은 아침밥도 먹지 말라. 그게 좋습니다. 괜히 가서 구박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 80% 저축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 지금 거의 90% 저축하시거든요. 90% 저축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하고 싶지는 않고 한 80% 정도 하면은 충분하다. 지금 뭐 돈이 거의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저축하시고 90만 원 정도는 쓰자. 90 써도 많이 저축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서 조금은 그래도 인간적인 교류 관계를 하시면서 수돗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